저는 사실 아침에 그 메뉴만큼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다 먹어요. 아침은 그야말로 황제처럼 먹는 거죠. You can't stop me now. 안녕하세요.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스타트레인의 대표 정주호입니다. 제가 만난 최근의 시니어들은요, 이런 고민을 좀 하시더라고요. 시니어들은 보통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몸이 노쇠해지고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한 예를 들어서 주변에 운동할 수 있는 피트니스 센터나 헬스장은 많이 있어요. 시니어들은 연세가 60, 70, 80인데 가보면 운동 트레이너들도 20살, 30살이고 다니는 회원들도 20, 30대. 주로 몸짱이나 S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북스럽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운동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의 운동 목표를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시니어들이 이런 경우도 있었대요. 갔더니 젊은 운동 트레이너가 마치 자기가 운동하듯이 본인한테 운동을 해서 팔꿈치가, 무릎이, 허리가 더 아프고 손상이 되었다. 그래서 과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저는 이런 분들에게 생애 주기별 운동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20, 30대에 했던 운동을 이제는 나의 나이에, 상태에 맞게끔 바꾸어서 새롭게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운동을 현재 34년, 바로 얼마 안 있으면 35년째 운동을 이제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운동을 하는 것이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드릴까요? 우리 보통 스쿼트는 다 알고 있잖아요. 스쿼트를 할 때 그냥 역기를 메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40대 넘어서 50대들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 운동을 한 지가 오래됐어. 운동을 쉰 지가 10년은 넘었어. 허리하고 무릎에 관절에 손상이 생기겠죠. 염증이 생기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역기 없이 맨몸으로 스쿼트를 하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시니어들, 이제는 나이가 이제 60, 70, 80이 됐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요? 맨몸 스쿼트 하면 되죠. 하지만 이제는 맨몸 스쿼트만으로도 다리에 근육이 많이 빠져버린 상태에서 무릎 관절이 약한 상태에서 하시게 되면은요, 역시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요, 바로 의자 스쿼트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쉽죠? 간단하죠? 그런데요, 이런 얘기를 듣지 않으면은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저도 체육을 전공했고 나중에 재활을 박사 전공했지만은요, 대학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맨몸 스쿼트나 의자 스쿼트를 가르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력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의 기본은요, 바로 역기를 짊어지고 있는 스쿼트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맨몸 스쿼트로 나오는 데에도 상당한 정력과 응용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운동을 오래 가르쳐도 매뉴얼대로밖에 따라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질환이나 상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요, 그런 의자 스쿼트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다행히도 제가 운동을 오래 했고 이제 중년을 넘어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런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운동을 조금이나마 알려드릴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니어들 중에서 내가 이제 뱃살이 많이 나왔어. 그래서 체중을 좀 줄여야 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체로는 운동보다는 아무래도 음식을 줄이는 것을 더 먼저 하세요. 운동은 예전부터 안 해봤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힘도 들고 시간도 들고 하니까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음식을 줄이는 길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죠? 배가 나왔어요. 그런데 다리는 가늘어진 것이죠. 근력이 떨어졌으니까요. 체지방이 빠지는 것은 아주 일순간 작은 정도, 그 이후부터는 팔과 다리가 점점 더 가늘어져요. 근육을 손실하는 것이죠. 탄수화물을 줄이고요, 단백질을 줄이고, 그 다음에 지방량도 줄이면서 정말 소식을 하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단백질은 드시지도 않고서 아주 저탄수화물로만 드시는데,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 몸의 기초대사와 에너지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아예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근육을 유지하고 생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몸을 어느 정도 만들고 또 건강하게 하고 근육을 잃지 않으면서도 체지방을 빼려면은요, 어느 정도 제한된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드셔야 되지만 이것을 딱 끊어버리거나 극단적인 어떤 식단을 제한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잘 드시면서 운동을 열심히 해서 소모를 시키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극단적인 다이어트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노화가 오히려 더 빨리 가속화되고 오히려 체력이 더 떨어지고 근육이 위축되고 약해지고 지방량은 더 늘어나게 돼서 더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는 방법은요, 적절한 음식을 드시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푸드 다이어트다 해서 어느 한 가지만 집중해서 드시거나 안 드시거나 이런 것도 좋지 않고요. 아침, 점심, 저녁을 고르게 드시되 양을 아침보다 점심을 좀 적게, 점심보다는 저녁을 적게. 우리 몸의 신진대사, 에너지 대사율은요, 아침에 활발했다가 점심에 일정해지다가 저녁 때쯤 되면 체력이 떨어지고 이제 밤이 오면서 잠이 오게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몸의 대사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먹은 것만큼 소모가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양을 더 적게 드시는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드시는 것이 좋고요. 항상 매 끼니마다 단백질 최소한 30% 이상, 탄수화물 30% 이상, 그리고 나머지 40%는 식이섬유소, 과일은 아침, 점심 정도만 드시고 저녁에는 드시지 마세요.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과일 대신에 당이 없는 야채 위주로 드시는 방법으로 하시면요.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맛있는 거 드시면서 운동도 좀 하시면서 체중도 빼고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말씀하세요. 본인은 하루 세 끼를 잘 먹지 않지만 저는 간식을 먹어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일단 저는 간식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세 끼 이외에 어떤 음식도 먹질 않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유 한 잔도 안 마십니다. 저는 그래서 이를 닦아버려요. 그 이후에 입맛을 싹 없애버리려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닦은 다음에 귤 먹어보세요. 얼마나 맛없고 써요. 제 스스로 그런 절제를 하고서 살고 있는데요. 좋은 게 뭐냐면 우리 몸에 근육이 있잖아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1시간 정도 열심히 운동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24시간 운동했어요. 24시간 운동했으니까 24배 정도 근육이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드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 동안에 우리 몸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운동을 한 다음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영양소를 공급해야지만이 우리 몸이 성장하고 근육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음식도 똑같아요. 간식이라는 것은 시간을 정해두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음식을 위가 소화하는데 최소한 3시간, 4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 먹고 소화되고 점심 먹고 소화되고 저녁을 먹는 거거든요. 그 시간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위가 완벽한 공복의 상태, 쉼의 상태를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위장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여러분 24시간 동안 위가 운동한다 보세요. 아까 제가 근육 운동 말씀드렸잖아요. 위도 지치게 되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의 몸 자체가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몸이요. 긴장하지 않고 이완된 상태를 우리는요. 편안한 상태,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라고 해요. 어떨 때인가요? 잠잘 때예요. 가장 최고의 시간이죠. 또는 가만히 쉴 때예요. 그래서 완벽한 식사를 통한 위장 활동 그리고 공복을 통한 위장의 쉼이 전체 몸의 건강을 만들어주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바로 간식이 그래서 몸에 좋지 않다입니다. 먹는 시간은요. 주로 우리가 일상 중에 활동하는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눈을 뜨자마자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리고 나서 저녁이 한 8시, 9시 넘어서는 식사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왜요? 이제 잠자는 시간이 곧 오고 있어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9시에 저녁을 드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11시에 자요. 보통 소화 시간이 3, 4시간 정도 걸린다는데 이분은 이미 자고 있어요. 아직 소화가 덜 된 상태인데 주무시고 있다는 거죠. 자, 몸은 완전히 편안한 상태, 회복이 되는 상태가 되는데 위는 아직도 안에서 음식물을 분해하고 있는 운동 상태가 되는 것이죠. 쉬어도 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요. 기본적으로 낮에 활동하는 시간 동안에 섭취를 하고 밤에 자기 전에 최소한 4시간 이전에는 공복의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 체중 감량, 건강의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푹 단잠을 자고 숙면을 취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 공복의 상태 내 몸이 클렌징이 돼서 깨끗해진 상태에서 빈속에서 배고파지니까 얼마나 맛있게 잘 먹겠어요. 그리고 점심 후 보통 저녁은 자연스럽게 조금만 먹어도 되는 것이고 다시 자고 일어나면 알람을 울리지 않아도 배꼽시계가 나를 깨워줘. 배고프다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식사의 형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냐, 운동하는 게 중요하냐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요. 운동하는 것만큼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드시는 것에 대해서 내 몸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내 몸이다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고민해 보시고 지혜롭게 잘 드시면서 건강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시려고요? 안 되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